자, 고생하십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제 주택법입니다. 그러니까 주택법 6개 법 중에서 5번째 법이고요. 그 다음에 주택법에서 40문제 중에 7문제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주택법은 그 처음에 공부하실 때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우리는 다 집에서 대부분 분들 집에서 살고 계시잖아요. 뭐 공장 기숙사에서 일하시면서 공부하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대부분 집에서 살고 계시겠어서 그러니까 집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법에서 공부하시는 내용은 우리 상식하고는 전혀 관계가 먼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주택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집을 짓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파트 단지가 어떻게 지어졌는지 그거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집 장사 해보시기 전에는 그러니까 주택법의 내용들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게 많지 않습니다. 상식과 많이 다르니까 차라리 더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지죠. 다음 이제 두 번째로는 주택법 내용이 쭉 있으면 그러니까 이 부분을 알아야 뒤에 있는 내용을 알아야 앞부분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알아야 앞부분을 이해할 수 있다고 하면 그냥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3번 보시면 되는 거죠. 3번 보시면 나중에는 이 내용들을 가닥을 잡게 되시는 거죠. 그래서 반복해서 보시게 되고 3번 보실 때까지는 주택법은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이제 3번 보시고 나시면 그렇게 어렵진 않고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장 총론이고요. 그러니까 1절 목적과 제2절 주택의 분류,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용어 정의들이 있습니다. 제1절 목적, 그러니까 굵은 1번 목적. 이 법은 교정한 주거생활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 공급 관리와 이를 위한 자금의 조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 용어 정의가 있고, 그러니까 2장 주택의 건설, 집장사들이 집을 지어야죠. 그 다음에 3장에 공급, 집장사가 집을 팔고 공급하고 우리가 돈 주고 집을 삽니다. 공급받는 거죠. 근데 관리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주택관리사 보호 시험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서는 8년 동안 한 문제도 출제한 적이 없습니다. 아주 큰 덩어리 하나가 빠져서 훨씬 공부하시기가 낫습니다. 그러니까 굵은 2번 그러니까 주택법 적용 대상형, 그러니까 뭐 이 내용에 대해서 좀 그 기본 개념을 완전 꿰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표에 그러니까 왼쪽 먼저 쭉 내려가 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앞 시간에 그러니까 건축법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건축법에서 대한민국 모든 건축물 바닥을 28가지 용도로 구분한 게 있죠. 그러니까 1번 그러니까 단독주택, 그러니까 2번 그러니까 공동주택, 3번 그러니까 일종 근린생활시설 해서 그러니까 28번 장례식장까지 28가지 구분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하려면 그러니까 건축 허가를 받아야 되죠. 또 그리고 그러니까 건축 허가를 받아서 건축을 진행하는 사람을 건축주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주택법은 모든 주택에 대해서 주택법이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택법은 그러니까 이 주택 중에서도 상가에 대한 법 따로 있고 공장에 대한 법 따로 있는데요. 이 주택 중에서도 단독주택 한 번에 30채 이상, 공동주택 한 번에 30채 이상, 집 짓기 위한 땅 10,000제곱미터 이상일 때 주택법 적용을 받는 겁니다. 한 번에 30만 이상 때 주택법 적용을 받고요. 한 번에 30만 이상을 하려면 그러니까 건축 허가가 아니고 주택건설 허가도 아니고 그러니까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아무나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법에 정해져 있는 7가지 사업주체라고 정해진 사람만 그러니까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사업이라는 표현은 쓰고 있지만 그러니까 주택건설 사업은 그러니까 사익사업이죠. 집장사가 집 지어서 뭐 한참 집값 한참 오르고 하던 때는 한참 팔아서 5억을 남기고 그러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사익사업인데 덩어리가 크다. 그래서 사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선요. 한 번에 30만 이상 때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취지는 그러니까 지역 주택시장의 그러니까 공급을 통제하겠다라고 하는 취지입니다. 어느 지역에 그러니까 사람 살고 있는 집 채수와 그 다음에 그러니까 집이 만들어져 있는 채수가 비슷하다고 보죠. 그러니까 한 3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이 3인 1가구 잡아서 10,000가구가 있는데 그 지역에 집이 11,000가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사 나가는 것까지 대비해서 오고 가는 것 대비해서 집이 맞춤한 거죠. 그런데 어느 집장사가 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 와서 5,000채를 짓겠다. 덜컥 도장 찍어줘 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집은 사람 살고 있는 가구는 10,000가구이고 그동안 11,000채가 있어서 어느 정도 수요와 공급이 맞았는데 16,000채 갑자기 주택이 엄청 늘어나게 되면 공급이 늘어나면 가격이 떨어지게 되고
그다음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돼서 그러니까 지역 주택 시장에 커다란 문제가 생기게 되죠. 지역 경제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의 취지는 뭐냐면 우리 동네 집 못 지어 그겁니다. 그냥 못 지어 그게 사업계획 승인이에요. 너는 지어 너는 못 지어 그런 겁니다. 100% 관청 마음대로이죠. 주택법의 기본 개념이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한 번에 30만 이상이다. 그러니까 단독주택 30채 덩어리가 큰 겁니다. 왜 그러냐면 뭐 몇 년 전에 유행했던 타운하우스라고 있었잖아요. 그 골목길 하나 내고 그다음에 양쪽으로 그러니까 집이 15채 쪼르륵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30채를 새로 지었다고요. 옛날 단독주택 30채가 있는 게 아니라 30채를 새로 지었다는 건 아주 큰 일이죠. 근데 공동주택 30세대요. 그러니까 30개 동이 아니라 30세대인 거죠. 30세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층에 6집 깔고 5층이면 30집이 되는 겁니다. 30채가 되는 건데 어디 요즘에 뭐 이런 아파트 보신 적 있어요? 한번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은 500세대, 1000세대가 기본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뭐 어디 예전에 있었던 뭐 무슨 뭐 태양 빌라, 무지개 빌라, 그 한 동짜리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나 그러니까 30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왜 30채냐고요? 그러니까 개수는 작은데 아무튼 주택법이 68년에 처음 만들어지면서 건축법과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건축법에서는 무너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주된 초점이라면 주택법은 한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모여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저런 것들을 대책을 더 세우자라고 하는 게 주택법입니다. 그럼 한 공간에 많은 사람이 들어오면 특별하게 주택법을 적용하겠다는 건데요. 그러면 그 많은 집들이 몇 채로 할 거냐고요. 10,000채로 할 수도 있고 1,000채로 할 수도 있고 10채로 할 수 있는데 몇 년 전까지는 20채였다가 지금 몇 년 전에 다시 새로 30채로 정해진 겁니다. 아무튼 구분선을 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30채로 정해져 있는 거고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주택법에서 단독주택은 초점이 아니고 공동주택 실제로는 500세대, 1000세대 아파트 단지를 떠올리면서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30채 뭐 예전에는 이제 그거보다 채수가 적었었다고요. 그런데 처음에 주택법 만들어지던 1968년 당시에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일이었다고요. 우리나라 처음 아파트가 그러니까 66년에 그러니까 서울 마포에 처음 아파트가 들어섰습니다. 그때만 해도 뭐 큰 일이었죠. 아무튼 그래서 아주 긴장을 하면서 지었는데 괜찮네요. 그래서 두 번째 아파트 지었습니다. 역시 마포예요. 와우 아파트 지었습니다. 와우 아파트는 어떻게 됐고요? 와르르 무너졌죠. 그냥 이렇게 지으니까 괜찮네. 그럼 막 지어봐 하다 그냥 와르르 무너졌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때만 해도 어느 공간에 아니 한 덩어리 건물에 여러 집이 사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고요. 아주 특별한 일이었다고요. 이전까지만 해도 지방 대도시나 서울에서도 그런 2층 양옥집들은 가끔 있었죠. 빨간 벽돌 된 2층 양옥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거기는 그 집 식구들이 다 터서 생활을 하는 거였죠. 계단으로 해서 안에서 뭐 식구들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 빨간 벽돌 2층 양옥집 기억나시나요? 자, 그러면 그 골목길에 그 옆을 지나가다 보면은 2층에서 하얀 드레스 입은 소녀가 띠디디디디디디딩 뭐 피아노를 칠 것 같은 뭐 그런 느낌이 드는 곳이었습니다. 한 집에서 한 집 식구들이 그 건물을 통째로 이용하고 있는 거였고 또 아니면 1층짜리 집들에 여러 집들이 같이 주인집이 있고 새방 살고 그러는 경우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집을 한 덩어리 건물에다가 집을 놓고 이런 게 이해가 안 됐던 겁니다. 아주 새로운 일이었었죠. 1966년 당시에요. 그러면은 집 위에 또 집을 얹어 놓는다고요. 아이고 뭐 복잡해서 어떻게 살아. 무슨 비둘기장도 아니고 어떻게 산대. 더 큰 문제는 뭐고요? 집 안에 변소를 집어 넣는데요. 화장실이요. 냄새나서 어떻게 살아. 그 사람들은 서울 사람들은 어떻게 산대. 어떻게 변소 측간을 집에다 집어넣고 어떻게 한대. 물로 어떻게 한대. 물로 어떻게 하더라도 그렇지. 어떻게 변소 집어넣어서 어떻게 살아. 거기서 뭐 그 변소란 거 어떻게 거기서도 밥도 먹는데. 아무튼 그렇기도 한데 서울 사람들은 희망스럽기도 하지. 더 큰 문제는 뭐예요? 그 변소에서 일을 보고 있는데 그 머리 위에서 다른 사람이 또 일을 보고 있대요. 아이고 저거 떨어지면 어떡해요. 아무튼 뭐 그러고 있던 그런 거였었습니다. 아주 새로운 거였죠. 그래서 어디에 나올 일이었고요. 대한뉴스에 나올 일이었죠.
대통령 각하께서는 현장을 방문하셔서 관계자들을 지하시고 어찌고 저찌고 뭐 그랬던 그 정도의 큰일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게 큰 덩어리였죠. 그런데 거기에 집이 여러 개가 한 덩어리로 들어간다고요. 그러니까 뭐 지금은 30채, 처음에는 그것보다 채수가 적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건축법과 대비되는 거였죠. 그래서 지금 현재 30만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음에 그러니까 건설과 그러니까 공급에 대해서도 좀 더 차이점을 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건축법에서요. A가 건축법에 따라서 집을 29채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C가 집을 짓는데 30채를 지을 거면 주택법 적용을 받는 거죠. 주택을 건설할 때요. 29채 건축법이죠. 그냥 땅에다가 집 지어서 팔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이 있고 거기다 집 지어서 콘크리트 팔면 되는 거죠. 그런데 주택법에서는 거기다 집만 지어서 팔 수는 없습니다. 주택만이 아니라 부대시설, 복리시설이라고 하는 것들도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사니까 이것저것 같이 갖춰져 있어야 되죠. 대표적인 예로 단지 내 상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많은 사람이 사니까 저녁밥 먹으려면 두부가 사러 가야죠. 찌개 끓이고 국 끓이려면. 그러니까 상가가 같이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뭐 건축법에서는 그냥 알아서 두부를 사오든 말든 집만 무너지지 않으면 되는 거였죠. 그러니까 여기는 땅도 더 많이 필요하고 건축 비용도 더 많이 들게 되니까 집값이 비싸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기는 예를 들어서 집 한 채가 100일 때 여기는 집 한 채가 150이 넘겠죠. 그러면 누가 더 큰 돈을 벌어요? 100짜리 팔아요? 그러니까 집 한 채 짓는데 여기는 100, 여기는 150이 듭니다. 여기가 더 큰 돈이죠. 여기는 100짜리 지어서 200에 원가가 100일 때 200 받고 판다면 여기는 원가가 150인데 500을 받고 팔 거잖아요. 훨씬 더 큰 이익을 보게 됩니다. 뭐 일반적인 뭐 다세대 뭐 그런 집들보다는 아파트가 더 비싸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그만 집보다는요. 그러니까 다음에 공급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동창회에서 친구들이 서로 만났습니다. 친구 C가요. 그러니까 A를 만났어요. 야, 너 큰 수고했네. 그러니까 뭐 집장사 잘 된다며. 뭐 그냥 소소하지. 야, 그 집, 그 동네 괜찮아? 아, 그럼 우리 동네 여기 내가 집 짓는데 괜찮지. 주변에 뭐도 들어와서 그러니까 이거 집값 많이 뛸 거예요. 투자 가치 있어. 알았어. 그러면 내가 한 5개 좀 사자. 오늘 알았어. 5개. 사고 파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편의점 가게 가서 껌 사는데 꼭 한 통만 사야 돼요? 아니죠. 껌 5통 살 수 있습니다. 둘이 알아서 사고 팔면 됩니다. 그러니까 친구 D가 C를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야, C야, 너 어디가 집장사 하면서 집 지었다며. 뭐 그냥 소소하지. 야, 나는 투자 목적 그런 거 하나도 없고 집값 뛰는 거 그거 전혀 관계없고 전월세 다니는데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식구들 오손도손 살면 좋겠다. 나 집 한 채만 사자. 그러니까 그래 좋아. 그러니까 집을 사고 팔았다고요. 어떻게 돼요? 2년이야 빵에 가시게 됩니다. 2년이야 징역에 처하게 된다고요.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집 30채 이상 주택법에서는 집을 팔 때 1순위 청약부터 받고 그다음에 가점제, 추첨제 그런 것들이 적용되죠. 그 집을 사기 위해서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집장사가 집을 팔 때에도 공급에 대한 규정에 따라서 집을 팔아야 되고 집을 사고 싶은 사람도 공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집을 사야 되는 거지 둘이 알고 둘이 그냥 마음대로 사고 팔 수는 없다고요. 그러니까 건설이나 공급 등에서도 차이가 생깁니다. 그 세부적인 것들은 나중에 그러니까 주택법 내용을 보시면 되겠고 여기에서 초점은 그러니까 건축법과 주택법이 구분이 된다. 몇 채에서요? 30채 이상이면 주택법, 30채 미만이면 건축법입니다. 따라서 주택법 공부하는 동안에 그러니까 칠판에 쭉 보시면 건축허가 얘기가 자주 나옵니다. 건축허가는 결국 뭘 얘기하고요? 30채 미만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택법 한 번에 30만 이상 사업계획 승인, 사업주체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제 문장으로 쭉 보도록 하시죠. 동그라미 1번 원칙. 한 번에 단독주택 경우 30호 이상, 공동주택 경우 30세대 이상, 리모델링 경우 증가하는 세대수가 30세대 이상,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만제곱미터 이상 대조성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동그라미 2번 사업주체란 그러니까 주택건설 대조성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게 이제 원칙인데 예외로 그러니까 50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외 50 숫자를 키워준 건 엄청난 혜택입니다. 29채는 건축 허가, 30채는 주택법. 그러면 여기가 땅 준비하고, 그다음에 비용 준비하고, 그다음에 서류 준비하고 하는데 290이 든다면 여기는 300이 아니라 거의 3000이 드는 거예요. 또 여기는 요건만 맞으면 자동방으로 당연히 건축허가가 나오지만 여기는 사업계획서이 나올지 안 나올지 알 수가 없잖아요. 관청 마음대로잖아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런데 49채까지도 이 경우에는 여기는 30채면 주택법 적용받는데 예외는 49채까지도 주택법 적용을 받지 않고 건축법 적용만 받는다. 큰 혜택이죠. 예외 동그라미 3번 단독주택으로 50호 이상 때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된다. 작은 1번 공공사업에 따라 조성된 용지를 개별 필지로 구분하지 않고 일단의 토지로 공급받아 해당 토지에 건설하는 단독주택. 2번 건축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 한옥, 무슨 타운하우스 그런 거고요. 한옥 50채를 새로 짓는다고요. 엄청난 일인 거죠. 동그라미 4번 예외 공동주택 다문호 경우에는 사업계획 승인을 50세대 이상 때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다. 작은 1번 도시형 생활주택 가운데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 주택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계속 반복해서 보실 수밖에 없다고요. 도시형 생활주택에는 단지형도 있고 원룸형도 있습니다. 작은 1번 단지형에만 이런 혜택 규정이 적용되는 거죠. 괄호 원룸형에는 이런 완화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세대별 주거 적용면적 30제곱미터 이상이고 진입도로 폭이 6m 이상일 것. 30제곱미터 이상. 그 정도는 돼야 된다고요. 5, 6, 30 전용 면적이요. 그래야 되지. 요만한 벌방들 그 이제는 안 된다. 그거에다가는 혜택 주지 않겠다는 거죠. 작은 2번 도시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 개선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에서 시행하는 공동주택이 있고 세부적인 요건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쪽 두 가지 생략하고요. 다음 쪽 보시면 세 번째 점에 주택법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란 특특 시장군수구청장을 가리킨다. 세종과 제주는 그 아래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없고 서울이나 인천, 특별시 광역시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할 일을 세종시장, 제주도지사가 직접 하는 거죠. 시장군수구청장이라면 일선기관을 얘기한다. 그래서 특특이 포함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주택법 적용이요. 한 번에 30만 이상 때 주택법 적용이 된다. 제2절 주택의 분류와 주택단지 등 용어 정의가 있습니다. 먼저 큰 목차 보시면 1번 주택의 분류 첫 번째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다음 쪽에 2번 주택의 분류 두 번째로 국민주택 등과 민영주택이 있습니다. 먼저 관련된 내용을 보고 가시죠. 대한민국 모든 사람을 국민은 남자와 여자로 구분할 수도 있죠. 다음에요. 대한민국 모든 사람을 2000년 전에 태어난 사람과 2000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사람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남자 아니면 여자죠. 대한민국 국민이면은 나이로 2000년 전이냐 2000년 후냐로 구분될 수도 있습니다. 전혀 다른 범주잖아요. 여자여도 어린 분도 계시고 나이 드신 분도 계시고 같은 얘기입니다. 자, 이것을 그대로 적용해 보면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남자 아니면 여자이고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2000년 전에 태어났거나 2000년 뒤에 태어났거나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주민등록번호 7자리 중에 6자리 7자리에 7자리 첫 자리가 여기가 1, 2, 3, 4로 돼 있는 거죠. 대한민국 모든 사람은 넷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또 대한민국 모든 사람을 축구를 좋아하냐 안 좋아하냐 나는 그냥 보긴 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건 구분 기준이 될 수가 없죠. 또 다른 걸로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이 대한민국 모든 집도 1번 단독주택 아니면 공동주택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대한민국 모든 집은 2번 국민주택 등 아니면 민영주택 그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두 번째 구분이 어려운 거라고요. 첫 번째는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먼저 설명드리고 가죠. 큰 그림 그리고 가면 굵은 1번 주택 분류 첫 번째요. 그 표요. 대한민국 모든 집을 구조에 따라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나눕니다. 단독주택은 건축물 전부와 부속 토지를 쓰는 거고요. 다음에 공동주택은
건축물 일부와 부속 토지를 쓰는 겁니다. 뭐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혀로 소리만 몇 번 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공동주택 뭐예요? 101동 307호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101동을 통째로 다 쓰세요? 그게 아니잖아요. 101동에 307호 그 부분만 쓰는 거죠. 한 덩어리 건물 중에서 일부만 쓴다. 그게 공동주택이고요. 단독주택은 그 건물 통째로 다 쓰는 거죠. 여기는 그 집 식구들만 쓰는 전용 부분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현관문 열고 들어가면 그 집 식구들만 쓰지만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옆집과 같이 쓰는 거죠. 공용 부분이 있다, 없다 라는 구조의 차이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나눕니다. 이거를 민법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한 덩어리 건물에 여러 집 살고 있어도 집주인 한 명이다. 단독 소유. 그러니까 한 건물에 여러 집 살고 있는데 집주인 10명까지 될 수 있다. 서로 나누어서 소유할 수 있다. 구분 소유로 얘기하지만 이건 민법이고 그러니까 공법에서는 공용 부분이 있다 없다 라고 하는 구조의 차이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그 구조의 차이로 나누면서 그 공동주택에는 건축법에서는 아연다기가 있었습니다만 그러니까 주택법에서는 그러니까 식구들이 같이 생활하는 것까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숙사는 그러니까 주택에 포함되지 않고 준주택이라고 하는 것으로 빼놓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셨고 뭐 이거는 초등학생도 알 수 있죠. 또 그냥 장부만 떼고 등기부가 다르잖아요. 단독주택 등기부하고 공동주택 등기부가 다르고 관청 대장에 다 써져 있기 때문에 누구라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기준이요. 그러니까 굵은 2번 표만 먼저 보고 가면은요. 그러니까 재원과 규모에 따라서 집 짓는데 무슨 돈이 들어갔냐, 또 집 짓는 집이 몇 제곱미터짜리냐에 따라서 대한민국 모든 집을 국민주택 등과 민영주택으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그러하듯이 그러니까 국민주택 등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국민주택과 비슷한 뭔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주택과 비슷한 뭔가가 있는데 그 비슷한 뭔가는 집 채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없으면 외울 게 하나 줄어들었네 그게 아니라 이름이 없으니까 더 복잡해요. 아무튼 요거는 우리의 일상생활 경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으로 그냥 외우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집이 국민주택 등인지 민영주택인지 기억력 좋은 사람이 처음 그 집을 사서 계속 살고 있으면서 계속 뭔가를 기억하고 있으면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집을 다음에 산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어느 장부에도 나타나 있지 않거든요. 심지어 아파트에 살고 계시는 분,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분들도 모르고요. 그다음에 심지어는 관리사무소 소장님도 모르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을 사서 간 사람이 어떻게 알아요? 알 수가 없다고요. 그 집 짓는 콘크리트에 무슨 돈이 들어갔냐고요. 야, 콘크리트야. 무슨 돈 들어갔니? 콘크리트야. 무슨 돈 들어갔니? 대답이 없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왜요? 이거는 주거복지 정책, 국가의 정책의 문제인 거지 어떤 주택의 분류로 구분이 되긴 합니다만 우리의 일상생활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이 자리에 가서 보도록 하고 그러니까 큰 틀 먼저 짚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세부적인 문장을 보면서 가도록 하시죠. 다시요. 여러분이 주무시고 계시는 집은 공장 기숙사가 아니고 집이시면 서울역에서 주무시는 분 아니고 집에서 주무시고 계시면 여러분 집은 단독주택 아니면 공동주택입니다. 또 아니면 여러분 집은 국민주택 등 아니면 민영주택인데 이건 모르는 거라고요. 그냥 공인중개사 시험에만 나오니까 그냥 시험만 맞추시면 되는 겁니다. 이걸 찾아가실 필요도 없고 알 수도 없다고요. 즉 대한민국의 모든 단독주택은 국민주택 등 아니면 민영주택이고요. 대한민국의 모든 공동주택은 국민주택 등 아니면 민영주택입니다. 국민주택 등에는 단독주택도 공동주택도 있고 민영주택에 단독주택도 있고 공동주택도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모든 사람은 남자 아니면 여자고요. 대한민국 모든 사람은 2000년 전에 태어났거나 2000년 전 뒤에 태어났거나 둘 중에 하나에 해당하는 겁니다. 분류의 기준이라고요. 먼저 문장으로 보겠습니다. 굵은 1번, 동그란 1번. 주택이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구조에 따라서 건축물 전부와 부속 토지는 단독주택, 건축물 일부와 부속 토지는 공동주택이라고 한다.
101동 307호 연결하는 거 어렵지 않죠. 혀에서 소리만 나시면 되는 겁니다. 동그라미 2번 단독주택은 주택법에서 초점 아니고요. 동그라미 3번 공동택이란 건축물의 벽, 307호 벽은 308호 벽이죠. 그러니까 복도, 계단,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용 부분이 있는 거죠.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현관문 열고 들어가면 딱 독립된 거죠. 각각 독립된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한다. 연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그러니까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층 이상.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층수 한 개동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층 이하. 3번 다세대 주택, 주택으로 쓰는 한 개동 바닥면적 합계가 660 이하이고 층수가 4개층 이하. 첫 번째 점, 도시형 생활주택 빼고요. 두 번째 점, 해설. 건축법에서는 공동주택에 연다기,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기숙사가 포함되나 주택법에서는 기숙사는 주택이 아닌 준주택에 해당한다. 연다 구분은 쉽죠. 그러니까 연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가 5개층 이상, 그러니까 연다 4개층 이하, 그러니까 연립 660 초과, 다세대 660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갖고 틀릴 일은 없죠. 그런데 어느 곳에 아파트가 허용된다, 연립이 허용된다, 다세대가 허용된다. 아파트 5개층 이상이니까 100층 되죠. 200층 됩니다. 아파트요. 면적에 대한 얘기 없죠. 100만 제곱미터 아파트 가능합니다. 위로 한정없이 뻗을 수 있고 양옆으로 한정없이 뻗을 수 있는 게 아파트입니다. 그러니까 연립주택 물론 지으려면 사업계획 승인은 받아야 되고 돈 남으면 하고 돈 안 되면 안 하겠죠. 다음에요. 연립주택이요. 그러니까 주택만 있다고 봤을 때 4개층 이하 위가 막혀 있죠. 그러니까 4개층으로 막혀 있고, 그러니까 다음에요. 660 초과이죠. 그러니까 661 되죠. 만 되죠. 100만 제곱미터 됩니다. 양옆으로 한정없이 뻗을 수 있는 게 연립이죠. 다세대요. 주택만 있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위가 막혀 있습니다. 4개층 이하고요. 그러니까 다음에요. 그러니까 660 이하니까 옆도 막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660, 두 개가 330, 하나가 165, 그 165가 49.9평입니다. 그래서 어느 자리에 아파트가 허용된다. 그 땅바닥 이름을 정했으면 거기에는 엄청난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거라고요. 연립은 위는 막혀 있으니까 많이는 들어올 수 있지만 아파트보다는 덜 하겠죠. 그다음에요. 다세대는 위도 옆도 막혀 있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취지가 그렇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거는 5개층, 4개층, 660으로 구분되는 건데, 그렇지만 그게 어느 걸 얘기하는지 그 상황을 떠올려 두시기 바랍니다. 계속합니다. 주택의 분류 두 번째요. 국민주택 등과 민영주택이 있는데 우선 이 국민주택 등이라고 하는 게 뭐냐고요. 우리가 열심히 세금 냈습니다. 그럼 이제 국가나 지방에서 그 세금을 갖고 국민 전체가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죠. 그러기 위해서 주거복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복지 정책도 펴는 겁니다. 많은 사람은 많이 쓰고 없는 사람은 없이 쓰겠지만 그래도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의 한 공동체이니까 최소한의 것들은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거복지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국민주택 등이라고 하면 그냥 국민차, 국민가수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고 의지가 있는 사람이면 집을 마련하게 해주자라고 하는 거죠. 집 5채 가진 사람한테까지 또 집을 뿌려줄 수 있는 건 아니고 무주택 서민에게요. 큰 평수 아니고요. 집 없는 서름, 전월세 그 고생에서 벗어나게 해주시자고요. 그냥 오손도손 이게 우리 집이다. 우리 식구들 같이 초코파이 3개 놓고 파티 한번 할 수 있는 그 작은 집이면 되는 겁니다. 그거를 집장사한테 맡기면 비싸게 사야 되잖아요. 우리 세금으로 그분들 싸게 살 수 있게 도와주자라고 하는 거죠. 그런 거죠. 돈 주고 사는 것을 얘기하고요. 생활하는 것만이 아니라 돈 주고 사는 거예요. 살 수 있게 도와주자. 공짜로 뿌릴 수는 없잖아요. 먼저 무주택이요. 대한민국에서 자기 집 있으면 식구 이름으로, 그 식구 중에 어느 누구 한 명 이름으로 자기 집 한 채 대한민국 54%입니다.
대한민국 상위 54%이고요. 식구 다 톨톨 털어서 집 한 채 없는 분들이 대한민국 46%입니다. 그래서 무주택 서민들을 위해서요. 작은 집 싸게 살 수 있게 도와주자는 거죠. 무슨 큰 평수 아닌 거고요. 그러면 사람 수가 어떻게 돼요? 가구 수가요. 옛날에 5인 1가구 옛날에요. 몇 년 전에 3인 1가구요. 옛날에요. 2010년에 2.7인 1가구입니다. 그러면은 2015년, 16년에는 거의 2.5인 수준일 거라고요. 서울에서는 밤에 혼자 주무시는 분이 40%가 넘습니다. 또 시골에, 또 시골만이 아니라 지금 뭐 도시에서도 할아버지 할머니들 혼자 사시는 분들 많죠. 거의 2.5인 1가구인데 따라서요, 어느 집에 애기 아빠 있고 애기 엄마 있고 애기 한 명 있으면 아이고 저 집은 저렇게 식구가 많어. 아이고 바글바글해서 어떻게 산대. 어떻게 한 집에 식구가 3명씩이나 돼요. 엄청 식구가 많은 겁니다. 우리나라 평균이 몇 명이라고요? 2.5인이라고요. 근데 아무튼 많이 잡아서 4명, 3명까지 잡자고요. 3명 사는데 3명 뒹굴고 집 없는 서름 벗어나서 이게 우리 집이다. 편히 뒹구는데 몇 평이면 됐다고요? 30평이면 됐다고요. 거기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애기 아빠 뒹굴고요. 애기 엄마 뒹굴고요. 다음에 아이 뒹굴고요. 30평이면 됐다고요. 30평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85제곱미터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전용 면적이니까 공용 부분이 추가되는 거죠. 25.7평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공용 부분이 추가되는 거죠. 그래서 흔히 얘기하시는 걸로 잘 빠지면 33평, 안 빠지면 30평짜리 아파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어디 신도시에 30평짜리 아파트, 다 새로 짓는 아파트에 50평, 80평짜리 아파트만 있어요? 30평짜리도 있죠. 20평짜리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거의 이쪽에 해당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그걸 싸게 살 수 있게 도와주자고요. 싸게 살 수 있게 도와주자. 그러니까 집 장사 보고 싸게 팔아라. 뭐 말을 들을 리가 없죠. 자본주의인데요. 싸게 살 수 있게 도와주자라고 하기 위해서 공적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공적 자금을 아주 저리로 대출해 주는 거예요. 빌려주는 겁니다. 저리가 그건 이제 상황에 따라 그러니까 전체적인 금리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만 한 0.1% 얘기를 1% 예를 들어보자고요. 100억을 빌려줬습니다. 그러니까 10년 거치, 그러니까 10년 상환에 100억인데 0.1%라고 치죠. 그러면 0.1%라고요. 그러니까 연리가요. 그러면 10년 지났습니다. 10년 지나서 갚는데 0.1%면 1%가 1억이잖아요. 그러니까 1년에 1,0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1,000만 원이니까 한 달에 100만 원 내면 되는 거죠. 원금은 당연히 원금대로 갚아야 되는 거고요. 자, 집을 지어서 집 짓는데 3년이요. 집 지어서 그러니까 100억 갖고 집 지어서 설마 100억 남아요? 세상에 그런 미치는 장사를 미치는 분은 없으시겠죠. 여기서 이미 이익 다 남았고 그다음에 이익 엄청나게 남은 거고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그 빌렸던 100억 애들을 10년 나눠서 갚으면 되고 그다음에 한 달에 100만 원씩 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기간 동안 그 돈놀이만 해도 엄청난 떼부자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저리로 그러니까 공적 자금을 지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저리로 지원해 주는 대신 싸게 팔으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큰 대기업 같은 데는 지을 리가 없는 겁니다. 신도시에 들어서는 어지간한 작은 평수의 아파트들 얘기하고 대부분 다 누가 짓는 거예요? 민간이 건설을 하는 거죠. 민간이 건설하는데 여기까지는 왔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공적 자금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공적 자금이니까 국가 돈도 있고 지방 돈도 있고 다음에 그러니까 공기업 돈도 있겠죠. 이런 공적 주체의 돈들이 공적 자금인데요. 국가 돈 중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일반 회계, 특별 회계, 기금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러니까 기금과 특별 회계는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특수한 목적 사업을 위해서 정해둔 돈입니다. 매년 배정되고 매년 없어지고 하는 게 아니라 목적 사업을 위해서 통장을 별도로 쭉 관리하는 하는 거예요.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 회계. 그러니까 농사 어려우니까 농사 안 짓는 대신 뭐 딴 걸 하겠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파농을 하면 농사를 안 짓겠다고 하면 지원금이 나오기도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일반 회계는 매년 배정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뭐 근데 그 중에서도 주택 문제와 그러니까 도시 정비 사업, 그러니까 주택, 도시 정비 사업에 대해서 목적 사업
그 목적 사업을 해서 정해놓은 특별한 돈, 주택도시기금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공적 자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주택도시기금 지원받은 85 이하를 국민주택이라고 하는 거고요. 기타요. 기타 국가돈, 지방돈, 공기업돈이 들어와서 그걸로 지은 85 이하는 집이 몇 채가 없으니까 이름이 없습니다.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서요. 국방부 장관이 지은 집에서 사시는 분 극히 일부 계세요. 극히 일부요.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본 적이 뵌 적이 있습니다만 많은 분들 그렇지 않죠. 그다음에요. 환경부 장관이 지은 집에서 사시는 분 별로 없네요. 그다음에 어느 도지사가 지은 집에서 사시는 분, 군수가 지은 집에서 사시는 분, 수자원공사에서 지은 집에서 사시는 분 별로 없네요. 별로 없다고요. 별로 없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를 바탕으로 하고 그 다음은 가셔야 되는 거죠. 국민주택 등 국민주택, 국민가수, 국민차, 의지 있고 노력하는 사람, 작은 집 싸게 살 수 있게 도와주자. 무주택인 분들에 대해서요. 그 얘기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주택도시 기금에서 나온 85 이하가 국민주택, 기타 이러저러한 공적 주체가 공적 자금을 갖고 지은 85 이하는 몇 채가 없어서 이름 없는 기타. 그 다음에 이게 아닌 것들이 다 민영주택입니다. 얘도 민간이 대부분 짓는 거고 얘도 민간이 대부분 짓는 거죠. 근데 국어가 이상하잖아요. 민영, 민간이 운영한다. 그래서 민간이 건설했다. X, 그게 아니라고요. 법을 이상하게 써놓은 거죠. 그냥 왜 법을 국민 상식하고 어긋나게 써놓냐. 그거는 이제 우리는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뽑은데 손가락 내가 도장 찍은 내 잘못이지 소련말 써놓은 사람들한테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냥 별 희한한 말을 써놓은 겁니다. 우리한테 헷갈리라고 이상한 말을 써놓은 거죠. 그건 그렇고 아무튼 누가 지었냐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이것도 대부분 민간, 양쪽 다 민간이 짓는 거예요. 재원과 규모로 구분이 되는 겁니다. 자, 문장 보시죠. 2-1번. 동그라미 1번. 국민주택. 주택도시 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 개량되는 주택으로 주거 전용 면적 1호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적이 아닌 읍면에서는 100제곱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 옛날 이 규정이 만들어질 당시 시골에는 식구들이 더 많이 살았거든요. 100제곱미터 이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를 국민주택 규모라고 한다. 동그라미 2번. 국민주택 등이란 기억번 국민주택과 니은번 뭐라고 네 줄이 있는데 그것 갖고 시험 나온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국가, 지방, 도주택공사,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 민간건설 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공택지의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중 주거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동그라미 3번. 국민주택 등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만 신청할 수 있다. 2-2번. 민영주택. 민영주택이란 국민주택 등을 제외한 주택을 말한다. 민영주택 민간이 건설했다. X요. 이것도 민간, 이것도 민간인 겁니다. 누가 지었냐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죠. 다음에 굵은 3번에 아무튼 이 굵은 2번에 있었던 1번과 2번 이 주택의 분류 개념은 꼭 잡으셔야 되고 이건 우리 상식하고는 전혀 다른 거니까 그냥 생짜로 외우세요. 외울 건 많지는 않죠. 국민주택 등과 민영주택으로 나눈다. 그러니까 국민주택과 기타가 있다. 기금 지원받은 85 이하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굵은 3번이요. 3-1번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아파트 세방 치자는 거예요. 워낙 그동안 큰 평수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아들내미 딸내미 다 시집장가 갔잖아요. 그 노부부 살고 계시는데 관리비는 많고 청소하기도 힘들고 끊어서 세방 치자고요. 그게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입니다. 동그라미 1번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하되 구분된 공간 일부에 대해서 구분 소유를 알 수 없는 주택으로 세방 치자는 거지 아파트를 끊어서 팔자는 건 아니고요. 구분 소유는 알 수 없는 주택으로 일정한 건설기준, 면적기준에 적합하게 건설된 주택을 말한다. 1번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세대별로 구분된 공간에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 부엌, 현관을 설치할 것. 그래야 독립된 생활이 되잖아요. 2번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은 주거 전용 면적 14제곱미터 이상일 것. 14제곱미터는 되어야 최소한 생활이 된다고요.
14제곱미터가 얼마인가요? 3 곱하기 5가 14이죠. 15이죠. 그러니까 3 곱하기 5인데 그것보다도 작다고요. 그러면 3m, 사람 머리 대고 길게 누워서 5m, 그 정도면 살만한가요? 거기에 뭐 있어요? 현관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욕실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싱크대 부엌 있어야죠. 비키니 옷장 하나는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컴퓨터 책상 하나는 있어야 되죠. 누우면 끝이요. 뒹굴지도 못해요. 그게 끝입니다. 14제곱미터예요. 아주 작은 벌방을 얘기하는 겁니다. 조그만 집을 얘기하는 거고요. 방이요. 그러니까 3번 하나의 세대가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세대 간의 연결문, 그러니까 경량 구조의 경계벽을 설치할 것. 그 새 방 내보내고 그 아들, 그다음에 딸님이 같이 생활할 수 있잖아요. 4번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은 주택단지 공동주택 전체 호수의 3분의 1을 넘지 않을 것. 5번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의 주거 전용 면적 합계가 주택단지 전체 주거 전용 면적 합계의 3분의 1을 넘지 않는 등 일정한 기준을 충족할 것. 세대수도 3분의 1 이하, 전체 면적도 3분의 1 이하. 몇 군데 새방을 치자는 거지 새방 단지를 만들자는 건 아니죠. 그럴 바에 아예 임대주택을, 즉 작은 평수의 임대주택을 따로 지으면 되는 거죠. 3-2번 도시형 생활주택이 있습니다. 전철역 주변에 조그만 집 많이 짓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동안 워낙 큰 평수를 많이 지어왔잖아요. 그런 뜻입니다. 도심 내 소규모 주택 공급. 표 먼저 보고 가시죠. 표를 보시면 공동주택에 아연다가 있었죠. 아연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이요. 이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도시형으로 단지형도 있고 원룸형도 있는데요. 단지형과 원룸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쪽은 아파트 5개층 이상 연다 4개층 이하였었죠. 그런데 단지형에는 아파트가 없습니다. 단지형 연립 다세대인데 원래 4개층이 한데 5개층 이하까지 한 층 더 붙일 수가 있습니다. 원룸형은 아연다가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가능하다는 거지 연립 4개층 다세대 4개층 이하예요. 두 번째 표요. 도시형 생활주택은 전체적으로 다 85제곱미터 이하입니다. 85 이하인데 그 중에서도 이 원룸형은 14 이상 50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일 아래 표요. 도시형 생활주택 자체가 85 이하니까 85 초과하는 주택은 도시형 생활주택이 될 수가 없죠. 두 번째요. 아파트는 단지형에는 없고 원룸형에만 가능한데 원룸형은 애당초 50 이하라고요. 따라서 50 초과하는 아파트는 도시형 생활주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처음 들어서는 갑자기 무슨 얘기가 저렇게 복잡해? 그럴 수 있는데요. 내용 요건들을 읽으시고 그 다음에 또 다시 해서 그 표를 반복해서 보시고 하시면 이해하시게 됩니다. 반복이라고요. 동그라미 1번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300세대 미만 구민택 규모 85제곱미터 이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도시에 건설하는 다음 주택을 말한다. 전철역 주변에 찌그만 집 많이 짓자고요. 너무 많이 지으면 빈민가 슬럼가 300세대 미만 찌그만 집 85제곱미터 이하 전철역 주변에 짓자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거죠. 1번 단지형 연립과 단지형 다세대가 있습니다. 여기 아파트 없는 이유는요. 여기는 50 이하잖아요. 크게 50이지만 일반적인 집장사 아저씨들, 집장사 아줌마들 50제곱미터 지어요? 14 지어요? 14지에서 개수를 많이 해서 파는 게 큰 이익이라고요. 14제곱미터요. 아까 누워서 팔도 못 뻗는 그 공간이요. 그게 14제곱미터입니다. 이것저것 갖춰져 있는 거니까요. 그거죠. 그렇게 되는데 거기서 애기들이랑 같이 가족이 생활할 수는 없다고요. 그런데 여기에도 이건 좀 더 면적이 큰 겁니다. 근데 여기에 애기들도 같이 있는데 그걸 아파트로 5계층 이상으로 지으면 그 애기들 어디 가서 놀아요? 놀 자리가 없는 거잖아요. 그냥 앞에 놀이터도 하나 없는데 애기들 그냥 콘크리트 안에다 집어넣고 생활하라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여기는 애기들 없어요. 그냥 거의 다 처녀총각 혼자 사는 곳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는 85제곱미터니까 애기들 같이 살 수 있는데 그 빽빽한 공간에다가 애기들을 같이 생활하게 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아이들의 정서를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단지형 연립과 단지형 다세대가 있는데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층까지 할 수 있다. 여기는 원래 4기층 이하였죠. 도시형 생활주택에 아파트는 없고요. 원룸형, 그다음에 원룸형들은 이쪽은 원칙 그대로 4기층 이하인 겁니다. 단지형만 5개층 이하, 여기는 5층까지 할 수는 없다고요. 2번 원룸형 주택이 있습니다. 원룸형 주택이란 2-4번 초년충과 혼자 살고 어쩌다 신혼부부 같이 살고 하는 곳이죠.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부엌은 있어야 생활이 되죠. 그 다음에 2-4번 그냥 용어로 원룸, 한글로 하나의 공간입니다. 욕실,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할 것. 단 30제곱미터 이상이면 2개의 공간으로 할 수 있다. 따라서 그냥 여기다가 이 숫자를 넣어서 같이 외우는 게 낫죠. 14, 30, 50이 되는 겁니다. 14 이상 50 이하여야 되고 30제곱미터 이상이면 문 한 짝 더 달 수 있다. 2-4번 주거 전용 면적은 14에서 50 이하여야 되고 2-4번 지하층에 설치하지 않을 것. 지하에 놓으면 햇볕 못 받고 습기 때문에 살기가 어렵죠. 등이 있습니다. 동그라미 2-1번형 원칙 하나의 건축물에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으며 단지형과 원룸형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괄호예요. 대표적인 예로 주차장 설치 기준이 크게 다르므로 입주민의 주거 환경을 보호하고 주민 간 분쟁을 보호 최소화하기 위해서이다. 괄호 하나의 단지에 별개의 동으로는 함께 건축할 수 있으며 하나의 건축물에 도시형 생활주택과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을 함께 건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차장 기준이 달라요. 지금은 아닙니다만 한때는 원룸형은 14집에 주차면 하나였었습니다. 그러면 14집에 주차면 하나면 그러니까 원룸을 많이 지은 거죠. 집을 짓는데 땅값이 큰 겁니다. 땅을 필요로 하는 거는 주차장 때문에 큰 건데 14집에 주차면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 원룸형을 많이 짓지만 그러면 13집은 차 팔고 들어와요? 아니죠. 주변에 불법 주차를 하게 되는 겁니다. 단지형은 그것보다는 훨씬 좀 세지만 일반적인 주택 1가구에 1세대에 무조건 한 면 이상 있어야 된다고는 좀 그것보다는 완화됐어요. 만약에 일반적인 주택과 이 단지형, 원룸형이 섞여져 있으면 그 동 앞에 주차 가지고 매번 싸움이 생길 거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주택과 도시형 한 덩어리로 지을 수 없고 단지에 별도로 짓는 건 문제 없어요. 동마다 구획을 하면 되니까요. 그 다음에 한 동에서 단지형과 원룸형 한 동에서 섞어 지을 수 없다. 동그라미 2-2번 예외. 단 다음 경우에는 하나의 건축물에 함께 건축할 수 있다. 1번 일반적인 주택과 그다음에 도시형에서도 또 단지형과 원룸형. 작은 1번 원룸형 주택과 그 밖의 주택 한 세대를 함께 건축하는 경우. 즉 원룸형 주택을 건축하는 자가 주택에 거주하면서 주택을 임대 관리할 수 있도록 함. 2번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에서 원룸형 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외이주택 85초가를 함께 건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한 동으로 섞어도 문제가 없겠다고요. 그 얘기입니다. 여기는 꼭대기층 집주인 한 채, 아래 찌그만 집 다 관리하면서 꼭대기층 집주인 살잖아요. 그거 가능하다고요. 다음에 여기는 어디예요?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상업기능이 추가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서울 명동 나가실 때 차 타고 가세요? 서울 강남역 가실 때 차 타고 가시냐고요? 그런 거 아니죠. 명동에서 어쩌고저쩌고 명동에서 살고 계시는데 차 갖고 다니면서 살고 계실 거냐고요? 그럴 거 차 없이 포기할 거죠. 그러니까 차는 포기하고 생활을 해야죠. 거기다 차까지 가지고는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차 어려움 때문에요. 그러니까 그런 곳은 같이 섞어도 지그만 집 같이 섞어도 다 전철로 다닐 때니까 문제가 없는 겁니다. 동그라미 3번 세 줄 생략하고요. 더 이상 있고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완화 규정들이 있습니다. 혜택 규정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지었던 거고요. 먼저요. 그 표에 둘째 줄. 일반적으로 한 번에 30만 이상대 사업계획 승인받는데 오른쪽이요. 아까 보셨죠. 도시형 생활주택 가운데 단지형, 단지형이나 주거환경 개선, 주거환경 관리사업에서는 50세대 이상대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거였습니다. 셋째 줄이요. 이건 이제 다음 뒷내용들을 보셔야 되고 나중에 와서 보실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연간 20만 이상대 국토부 장관에게 등록하는데 도시형 생활주택과 원룸형 주택
꼭대기층 집주인 한 채, 그거는 연간 30세대 이상 때 국토부 장관에게 등록합니다. 넷째 줄이요. 사업계획 승인권자, 관청에서 감리자를 지정하는데, 그러니까 공적 주체인 경우나 도시형 생활주택 경우에는 집장사 스스로 감리자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째 줄이요. 그러니까 공공택지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서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데, 도시형 생활주택과 경제자유구역, 관광특구의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보셨고요. 다음에 이제 4번에 준주택이 있습니다. 준주택. 먼저 해설 보시면 동그라미 1번. 주택이 아닌 곳에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으니 이에 대해 관리 규제도 하고 지원도 하겠다는 거죠. 예, 자동차 가운데 준중형 자동차는 중형이 아닌 소형차인데 소형차 가운데 중형에 가까운 차를 말한다가 있죠. 뭐 세금 자동차세 때문에요. 소형, 중형, 대형이 있습니다.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요것만 있어요. 근데 이제 어느 집가 자동차 장사하시는 분들이나 어느 누가 준중형이라는 말을 만들어냈습니다. 뭐 이게 얘기하는 이제 아방이 아방떼 K3 등이고요. 여기가 이제 소가 타는 차 있잖아요. 뭐 소나타 K5 등이 있습니다. 준중형은 중형입니다. 그러니까 중형자가 들어가 있어요. 중형이에요? 소형이에요? 소형이죠. 소형인데 뭐보다는 크다고요? 나는 티코보다는 크다라고 하는 게 준중형인 거죠. 근데 이러저런 얘기를 다 빼고요. 나는 소형인데 티코보다는 큰 그러니까 중형에 가까운 준중형이다 라고 하는 건데, 그걸 다 빼고 나는 중형에 가깝다 라고만 얘기를 하는 거죠. 중형이 아닌 겁니다. 준주택, 주택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주택이 아닌데 거기에서 사람들이 생활하고 있으니까 이러저러한 지원도 규제도 하겠다는 거죠. 주택이 아닌 데서 사람들이 주무시고 계세요. 어디요? 서울역이요. 근데 이제 서울역에 대한, 그러니까 서울역에서 주무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대책을 별도로 세우는 거고, 주택법에서는 동그라미 2번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부속토지로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을 말한다. 주택이 아닌 건축물인데 사람들이 주무시고 계시더라고요. 동그라미 3번 준주택이란 오피스텔, 다중생활시설, 기숙사, 노인복지주택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준주택에는 오피스텔, 다중생활시설, 그다음에 기숙사, 노인복지주택이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오피스인 거죠. 사무실, 업무시설입니다. 텔자가 붙어서 잘 수 있는 사무실인 거죠. 주택이 아니고 업무시설이라고요. 그러니까 위에 표를 보시죠. 기숙사는 건축법에서는 공동주택에 포함되지만 식구들이 같이 사는 게 아니니까 준주택으로 뺐다고요. 다중생활시설, 옛날 고시원, 찌그만 건 4번 정도 이종 근린생활시설, 주택용도가 아니죠. 그 다음에 큰 거는 1500제곱미터 이상은 15번 정도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겁니다. 주택은 1번 단독주택, 2번 공동주택이었잖아요. 얘는 2번 정도에서 특별히 빠진 거고, 다중생활시설은 4번 정도 이종 근린생활시설이거나 15번 정도 숙박시설이 되는 겁니다. 오피스텔은 오피스인 거죠. 14번 업무시설이라고요. 그 다음에 노인복지주택은 11번 정도 노유자 시설 가운데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노인복지법에 따른 그 주택이 8가지가 있습니다. 그 8가지 중에 어느 하나가 노인복지주택이에요. 그러니까 그 실버타운 그런 쪽하고는 좀 다른 거고요. 양로원인데 아주 비싼 양로원으로 분양하는 양로원, 뭐 그런 겁니다. 복잡한 얘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려면 노인복지법을 가셔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실 필요는 없는 거죠. 얘는 주택이 아니게 뺀 거고, 얘네들은 다 지금 주택용도가 아닌 거죠. 이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주택이 아닌데 사람들이 주무시는 걸로 4가지가 있는 거죠. 오다기노, 주노다기노가 있습니다. 준호가 그동안 고기를 너무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졌습니다. 나 이제 고기 좀 줄인다. 나 이제 녹차 먹는다. 선언을 했습니다. 준호가 녹차 먹는다고 선언을 했는데 친구들이 어유 잘하네, 좋은 일이네. 그래서 어느 친구가 닭이를 사다 줬어요. 녹차 이렇게 우려 먹는 그릇 있잖아요. 고마워.
또 다른 친구가 서는데 또 닭이에요. 아니, 혹시 뭐 작설차나 뭐 그런 좋은 차는 없어? 아무튼 또 닭이 사왔어요. 또 다른 친구가 선물 줬는데 또 닭이를 사다 줬어요. 닭이를 삶아 먹냐? 이제 닭이 그만. 녹차를 사달라고. 녹차를. 준호, 닭이 노. 나 이제 닭이 그만 받는다. 닭이 노. 선을 한 겁니다. 준호, 닭이 노입니다. 5번 입주자 등요. 동그라미 1번 입주자란 각각 규정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는 자, 주택의 소유자,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직계 존비속을 말한다. 민법의 소유 개념을 주택법에서 입주라고 하고요. 동그라미 2번 사용자란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전월세 들어오신 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굵은 6번 주택단지. 동그라미 1번 주택단지란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주택과 그 부대시설, 복리시설을 건설, 대지를 조성하는 데 사용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우리가 아파트 단지 많이 알고 계시죠? 주택단지에 집만 있는 게 아니라고요. 부대시설도 복리시설도 한 세트로 넣어야 되는 겁니다. 동그라미 2번 하나의 단지가 있었는데 고속도로가 지나게 되면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잖아요. 끊어진다. 동그라미 3번 복리시설이란 주택단지 안에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다음 시설을 말한다. 복리, 행복하고 편리하게 살자고요. 옆집 식구들과 같이 여러 집이 같이 모여 살고 있으니까 옆집 식구들과 행복하고 편리하게 사는 것들이 복리시설입니다. 어린이 놀이터, 애기들 뛰어놀죠. 옆집 애기요. 근린생활시설, 단지 내 상가 등 근린생활시설, 뭐 두부 사러 갔다가 옆집 아저씨, 콩나물 사러 온 아저씨 만났습니다. 유치원, 옆집 애기들이요. 주민운동시설,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조그만 운동기구, 경로당, 옆집 할아버지 할머니들 다 계시는 거죠. 4번 부대시설이란 주택에 딸린 다음 시설 설비를 말한다. 여기는 딸려 있는 겁니다. 이 콘크리트에 딸려 있는 콘크리트,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깔아놓은 게 부대시설이고요. 사람이 오래 머물면 이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단지 안의 도로, 건축 설비 등이 있습니다. 먼저 주차장이요. 그러니까 그 애기들 어린이집 갔다가 이제 오전 반 돌아올 시간입니다. 12시 반. 그래서 할머니, 애기 엄마 기다리고 있는데 검은 잠바 입은 총각이 검은 모자 내려쓰고 어디 주차장 도로에서 어슬렁 거려봐요. 할머니나 엄마 마음들 편치 않으시죠? 차 세워놓고 들어가라는 거지 왜 사람이 어슬렁거리냐고요. 관리사무소는 좀 이따 보도록 하시고요. 다음에요. 그러니까 담장이 있습니다. 담장에 사람 붙어 있으면 뭐라고 불러요? 도둑놈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다음에요. 단지 안에 도로 어슬렁거려도 이상하고 건축 설비요. 가로등이요. 매미예요. 매미인 줄. 사람이 왜 매미에 그 가로등에 붙어 있어요. 이상한 거죠. 관리사무소는 근데 항상 사람은 계시잖아요. 사람은 계시지만 누구는 아니에요. 옆집 아저씨, 옆집 아줌마는 아니잖아요. 됐습니다. 관리사무소는 부대시설이다. 그것만 하면 나머지는 구분으로 다 끝난 거죠. 그래서 관리사무소는 부대시설이다. 관리부대입니다. 전투부대, 지원부대, 보급부대, 관리부대가 있습니다. 동그라미 5번 혼합주택단지란 분양과 임대가 섞여 있는 곳을 말한다가 되어 있고요. 다른 법률은 생략합니다. 관계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주택법에 이러저러한 용어 정의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특히요. 그러니까 주택의 구분, 이 구민주택 등과 민영주택은 주거 정책의 문제이고 아연다 구분은 워낙 또 중요한 문제여서 계속 나오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고생하셨고 잠깐 쉬고 또 이제 2장으로 가도록 하시죠. 수고하셨습니다.